입차 시 면허 처분과 어업권. 면허 처분의 절차 및 법적 성질. 면허 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면허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 면허를 할 때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의 범위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면허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어장 구역마다 어업 면허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 면허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어업 면허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해야 하지만,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말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면허 또는 면허 거부의 의사표시는 그 신청인 등에게 통지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면허 처분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통지 행위 그 자체가 면허 처분에 해당하며, 면허증의 교부는 면허 행위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강학상 공증 행위에 속합니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는데, 다만 수산업법 제4조 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면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하는데요. 다만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 연장 허가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제한 및 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처럼 행정행위의 법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주체가 의사표시에 주된 내용에 부과하는 종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어업면허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한정어업면허라고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 경우 어업권이 제약되고 이전 분할 또는 변경이 금지됩니다. 어업권, 양식업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성질은 동일하므로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업권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단순히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수면, 수중, 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 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인 동시에 특정 수역을 배타적 입체적으로 이용 수익할 수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가진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가 제17조의 어업권 원부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이 경우 등록은 어업권의 성립 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어업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은 사권이며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어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기도 한데요.
특허 처분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이 있습니다. 어업권이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통설은 사권설을 취합니다. 그러나 어업권은 사권이면서도 수면 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공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공권적 성격을 병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은 재산권이므로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성, 담보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권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양도성, 담보성은 강하게 제한되어 있고 또한 어업권을 타인에 임대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은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을 독점, 배타적으로 영위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하여 보호하는 법률상의 힘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서 토지에 관한 물권과 그 권리의 성질을 같이 합니다. 또한 수산업법은 어업권의 물권성, 재산권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어업권의 재산권적 기능을 제약하는 규정을 도처에 두고 있는데요. 먼저 수산업법 제16조 제3항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의 금지는 권리자 자신이 용익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권리의 실행을 질권자의 손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3조에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는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질권 설정의 금지와 같은 취지로 어업권의 단순한 이권화를 막고 실제 어업자에게 어업권을 고착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한편 어촌계의 개원 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수산업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은 물권이자 재산권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업권을 권리자 자신이 용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업권의 단순한 이권화를 막고 실제 어업자에게 어업권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나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법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과 그 외의 어업권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업권의 경우 자유로운 이전, 분할,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 정화 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해 이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 수협과 지구별 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만 그 어업권을 이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법 취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동어업면허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권리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업권은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소멸되는 특성을 가졌는데 만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이 따로 있을 경우 권리의 포기로 말미암아 그 저당권 역시 상실되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어업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권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과 담보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을 공유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대방의 자산, 신용, 기술까지도 공유 관계의 필수 요건으로 될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공유자 일방이 임의로 그 지분을 처분하여 탈퇴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후일에 그 지분이 경매되거나 타인에게 옮겨지게 되면 어업 경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의 처분과 담보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그 지분의 처분과 담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권의 변동. 어업권의 변동이란 어업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요.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의 규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의 발생으로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은 설권 처분인 어업면허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어업권의 경우로 어업권의 원시 취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발생은 타인 소유의 기존 어업권이 승계되어서 다른 주체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 즉 어업권의 승계 취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계에는 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는 어업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제한 물권의 설정을 받는 것과 같이 전주의 권리 내용 일부를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의 변경이란 어업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를 넘은 내용의 변경은 새로운 어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의 기능을 일시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것도 어업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차 시 어촌계 및 지구별 수협의 어장 관리. 어촌계의 어장 관리.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개원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개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산업법 개정 이후 마을 어업권의 경우에는 개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마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개원이 아닌 자도 마을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해당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마을 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장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정해야 합니다. 어장관리규약에는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과 어업권의 행사 방법, 그리고 어업의 시기와 어업의 방법뿐만 아니라 입어료와 행사료,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 입어 기간, 어업권의 행사 방법 또는 그 행사 기간,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사용하려는 관리선 또는 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 방법이 있으며, 또한 어업의 시기 및 어장의 시설물과 사용 어구의 종류, 자원 조성, 유해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포획 채취하려는 수산 동식물의 금지 채장 및 금지 시기 등 자원 보호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이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그리고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의 순서를 따릅니다. 어장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금지.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어장관리선은 이것이 불법 어로나 어장 황폐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어장관리선을 어업권자가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의 경우에는 관리선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을어업.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마을어업권은 경영자에게 직접 면허되는 어업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여 어업인에 의한 어장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망 어업권과 양식업권이 제3자의 침해를 배제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어업, 양식업 형태이므로 권리로 한 것에 비해 마을어업권은 어법상 그러한 필연성이 없고 원래 자유어업이어야 할 것을 관계 어업인에게 어장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집합체인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권리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어업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걸까요? 수산업법에선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유재산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유재산인 어업권의 처리는 총유에 관한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어촌계원의 마을 어장에 대한 권리 의무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고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그 권리 의무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때 정해진 어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낫, 호미, 칼, 괭이 또는 삽, 해조트리 또는 갈퀴류와 통발 또는 문어단지, 그리고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어구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관리선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을 어장 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방법에 관한 규정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8차 시 허가어업의 의의와 종류. 어업허가의 의의, 성질 및 효과.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 또는 어업 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일반에게 어업의 상대적인 금지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특정인에게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어업허가라고 합니다. 이때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위이며 상대적 금지는 허가를 유보하는 금지인 점에서 허가를 유보하는 일이 없는 절대적 금지와 구별됩니다. 허가의 법 효과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 의무의 소멸, 즉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으로 면허어업은 어업권에 기초하여 수행이 가능한 어업인데 비하여 허가어업은 일반적으로 어업을 금지해 놓은 다음 일정한 경우 허가 처분에 의해 특정인에게 이를 해제하여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어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금지 해제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 기선권 현망어업, 잠수기 어업 등의 허가는 보통 이권시려고 있지만 그 이익의 성질은 허가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의 설정이 아닌 것입니다.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어업은 그 경영 규모, 조업 해역, 자원의 보호 관리 또는 어업 조정 등의 이유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적당한 어업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어업이 있는데요. 그 처분 관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어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으로 근해어업이란 총 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며 이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실정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허가의 정수, 허가 금지, 우선순위 등의 범위 내에서 현지의 각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요. 근해어업과 관련해서 근해어업의 허가 권한 및 어업의 휴업 신고,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어업 허가의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은 무동력 어선 또는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을 말하며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안어업은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과 어업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연안성을 띈 것을 시도지사의 허가어업으로 한 것인데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이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 권한이 위임된 것과 같은 취지로 시도지사 허가업의 허가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법상 구획어업, 양식산업발전법상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중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입니다. 구획어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양식업인 육상해수 양식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업과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 축제식 해수 양식업이 육상 해수 양식업에 해당됩니다.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한시어업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따른 어업 외에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경우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때이거나 시험어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어업자,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할 수 있으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출연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출연했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연했는데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하는 것을 한시어업이라고 합니다. 9차 시 어업 허가의 신청 및 처분. 어업 허가의 신청. 어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는데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어업으로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 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폐류형 망어업이 있고,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어업으로는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해선망어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 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폐류형 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2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최대 3종류까지 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의 처분. 어업 허가의 처분은 어업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입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허가의 금지 및 제한, 허가의 정수 및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허가 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허가 처분에 적법한 신청은 어업 허가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나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등은 면허어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허가어업은 큰 금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서 경영의 관점에서는 허가 기간의 장기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대상 자원의 변동이나 어업 조정상의 조건 변화가 단기간에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 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차 시 어업 허가 처분의 제한 변경 및 취소. 어업 허가의 금지, 제한 및 조건.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처분관청은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수산업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의 금지 기간, 그리고 허가 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관청은 어업 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연근해 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업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 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야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의 변경. 허가의 변경은 그 어업 허가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 어업 허가의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의 변경은 어업 경영상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허가의 내용 일부가 어업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업의 허가를 해준 행정관청에 신청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의 내용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는 변경에 대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업 허가의 취소. 허가의 취소는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하며 강학상 철회에 해당합니다. 허가의 효과는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경과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어업인의 사망 또는 해산 등에 의하여 소멸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허가 어업을 폐업하여 소멸하기도 하고 행정관청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업법은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실제 경영자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그 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업인은 그 어업에 대한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허가를 취소하여 다른 희망 어업인에게 어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산업법 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